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반찬통에 보관하시나요?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주방기구는 어떤 걸 쓰시나요? 반찬통이나 주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치매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암을 유발하는 주방용품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주방도구는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냄비나 국자 등 조리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 냄비나 텀블러를 구입했는데 만지면 뭔가 까맣게 묻어나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스테인리스 가공 시 매끄럽고 반짝이는 표면을 만들기 위해 경도가 높은 연마제라는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마제의 주성분은 탄화규소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탄화규소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명칭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국제암연구소의 EA 등급, 즉 인체 발암성 투정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연마제로 스테인린산과 산화알루미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제조할 때 연마제로 탄화규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스테인리스 제품은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물티슈나 주방세제는 스테인리스 제품 표면의 연마제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식용유와 베이킹소다, 식초를 이용하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연마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히고 연마제가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그 다음 물과 함께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정도 넣고 10분 정도 끓여준 뒤 물이 미지근해지면 세제 없이 주방 수세미로 부드럽게 문질러 헹궈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다시 담은 후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씻으면 효과적으로 연마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마제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식초는 스테인리스 탄 자국이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희석한 물을 충분히 끓인 후 물이 약간 식었을 때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고 물로 깨끗이 헹구면 깨끗해진 스테인리스 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저렴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반찬을 넣어 사용하는데요. 오래 사용하면서 세척하다 보면 수세미에 의해 자연스럽게 내부 플라스틱 표면에 흠집이 생기고 틈새에 냄새가 배이게 되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용기에 긁힌 자국은 세균 번식으로 인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세균과 냄새를 제거하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2:1 비율로 섞은 후 플라스틱 용기와 고무 패킹을 분리한 다음 1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세척한 뒤 햇빛에서 한두 시간 정도 말리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오래 사용해서 흠집이 생긴 플라스틱 용기는 건강을 위해 사용을 중단하고 새 용기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플라스틱 제품에 열을 가하면 검출되는 위험한 환경호르몬 물질은 바로 비스페놀 A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없으면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도시락 용기나 배달 음식점의 포장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 표시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닐랩입니다.
다들 가끔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포장을 해와서 드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있는 경우 배달 도중에 국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 용기와 덮개 사이에 비닐랩을 씌워 포장을 하게 되며, 이때 비닐랩에 뜨거운 음식이나 국물이 접촉되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음식 포장을 위한 비닐랩으로 폴리염 화비닐 PVC 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PVC 재질은 비닐랩을 부드럽게 하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가 첨가되어 있고, 열을 가할 경우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프탈레이트는 체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등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불임, 여성은 생리불순이나 성조숙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켜 비만에 이르거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점에서 포장을 할 때 폴리염 화비닐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신축성과 접착성이 우수하여 어떤 재질에도 잘 들러붙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수분기가 있는 것들을 포장할 때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물이 포함된 음식은 배달로 시켜 드시기보다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식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음식을 담아둔 용기를 잠시 덮어두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위해 비닐랩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닐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랩은 가소제를 넣지 않은 폴리에틸렌랩인데요. 프탈레이트는 가열 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했을 경우 열로 인해 비닐랩이 녹을 수 있고 뜨거운 음식과 접촉하면 독성 연기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랩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자레인지용 덮개 혹은 실리콘 랩을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음식을 옮겨 음식을 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알루미늄 주방용품입니다. 양은 냄비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입혀 만들어집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고 무게가 가벼워 조리기구로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은 냄비가 오래되어 노란색 코팅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나고 찌그러진 경우 알루미늄이 노출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음식에 스며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나 간장, 된장 등 산성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물에 노출되면 음식물에 스며드는 알루미늄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양은 냄비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고, 새 양은 냄비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용출을 줄이기 위해 한번 끓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또 다른 주방용품은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면 다양한 요리들을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생선구이나 대하구이의 경우 냄새나 연기 걱정 없이 조리할 수 있으며, 고구마를 구울 때나 김밥을 포장할 때,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호일을 고온에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음식물에 흡수되는 함량이 높아집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고기를 구워 먹은 결과 알루미늄 함량이 89%에서 378%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장에서 걸러 소변으로 대부분 배출이 되지만 100% 전부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 알루미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의 축적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일주일 기준으로 체중 1kg당 알루미늄 2mg 미만 섭취 시 안전하다고 하며, 유럽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1mg 미만을 제시합니다. 알루미늄이 식품에 노출되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가볍게는 두통, 빈혈,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고 심각하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알루미늄 주방용품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스테인리스나 주물 냄비 또는 세라믹 코팅이 된 냄비를 사용하고 알루미늄 호일 대신에 종이 호일을 사용하면 요리 중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아 음식이 안전하게 조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코팅된 프라이팬은 표면이 매끈하고 가열 시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며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코팅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코팅제를 사용하며 테프론 코팅, 테플론 코팅, XL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마블 코팅, 티타늄 코팅은 다 같은 불소수지 코팅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지고 마모가 진행된 경우 중금속이 소량 검출될 수 있고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과 니켈 등 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 제품을 구입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 주어야 합니다.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에 팬을 달궈준 후 식용유를 이용해 10개 바르면서 가열하는 과정을 3, 4회 반복해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나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젓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바닥 코팅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빈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척 시에는 철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을 해야 하고 음식물이 눌러붙어 세척이 어려울 땐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 3분 정도 가열한 뒤 키친타월로 닦아내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가급적 PFA 프리 프라이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관리되지 않은 나무도마입니다. 주방은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염물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식재료 중 동물, 가금류, 계란에 묻어있는 사모넬라균으로 인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마와 식칼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고 육류 및 생선용과 채소 및 과일용으로 나누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무도마는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생선 등 미끄러운 재질의 식재료가 도마에 단단히 붙어서 썰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 흡수력이 위생에는 치명적인데요. 김치나 고기 등을 썰면 그 액체가 도마에 흡수되어 위생에 좋지 못한 결과를 냅니다. 김치를 한번 썰은 나무도마는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얼룩이 생기고 잘 말리지 않으면 수분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도마는 제대로 된 세척이 어려우며 나무도마에 수분이 들어가고 바짝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면 균열이 일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만약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나무도마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오염물이 생길 때마다 200방, 400방, 600방 사포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칼자국과 얼룩 등을 제거한 뒤 오일을 도포하고 2일 정도 말리는 작업을 해줘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등의 대기업 주방에서는 나무도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나무도마보다는 플라스틱 도마가 좋지만 칼집으로 인해 스크래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으므로 향균 실리콘 도마를 선택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나무도마를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엔드그레인 도마와 같이 단단한 재질의 통원목 나무도마를 선택해야 합니다. 엔드그레인 도마의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탄력이 강해 칼 손상이 적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도마 표면에 칼자국이 남게 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보관력이 좋기 때문에 일반 나무도마보다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나무도마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무도마를 사용 후 먼저 남아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따뜻한 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수세미로 깨끗이 닦은 뒤 건조시키기 전에 천으로 닦아내어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냄새 제거를 해야 할 때는 나무도마에 물을 살짝 뿌린 후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여러 번 문지른 뒤에 세척하면 효과적이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식용유나 전용 오일을 도포하면 나무도마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방에 나무 재질로 된 수저나 젓가락, 국자 등 사용한 지 오래된 원목조리 도구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도마와 같은 이유로 세척을 반복하다 보면 세균 및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새 제품이나 실리콘 재질로 된 조리도구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